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에 대해서 천간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병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음양론으로 했을 때는 병화, 화의 병화는 병일가는 양화에 속한다. 이렇게 양에 속한다. 양에 속하고 두 번째는 오행으로는 화에 속하는데 양화에 속한다. 양화에 속한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화가 해당이 되는데 이칠화에 칠화 양홀수는 양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즉 양화에 속한다. 그래서 음양론과 오행론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양이니까 양과 오행으로는 화가 해당이 되니까 양화에 해당이 된다. 이것을 양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병이라는 천간은 양화에 속한다. 음양으로는 양이고, 즉 음과 양을 논할 때는 양으로 논하고 오행으로 논할 때는 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합해서 양화라고 한다. 그래서 병은 천간의 병은 양화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음양 오행에 관한 설명이면 그다음 이제 오행 수로는 여기 오행화에 이칠화죠. 오행화는 숫자로 해서 이칠화가 해당이 되는데 오행수로는 양화기 때문에 양화는 즉 홀수는 양화가 되고 양수가 되고 짝수는 음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양화는 이제 홀수가 되죠. 그래서 7이 된다. 7이 병의 오행수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음양 오행 정간 지지도 마찬가지인데 정간 음양 오행수를 논할 때에는 7로 본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수를 논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천수. 선천수로는 이게 이제 정가는 그대로 순반대로 정해지는데 하나, 둘, 셋이죠.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선천수로는 3에 해당이 된다. 3. 선천수로는 3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역시 기문 둔갑을 할 때 응용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선천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천수는 여기서는 3으로 이제 했는데 나붐오행 나붐오행을 볼 때에는 다른 선천수를 적용하는데 병은 그러면 어떤 수로 적용이 되어 있는가? 병신인신해서 칠수로 해당이 된다. 병과 신과 인과 신이 4개, 지지 인과 신과 같이 주어지죠. 병과 신과 같이 주어지죠. 정간에. 그래서 이 4개가 나붐오행을 이렇게 뽑아낼 때, 나붐오행을 뽑아낼 때 적용하는 수. 이거 이제 이것도 역시 선천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선천수라고 하는데 병신, 인신은 여기 이 4개의 수, 이제 그 정관과 지지가 7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병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붐 오행수 뽑아낼 때 선천수는
7에 해당이 된다. 병화는 이제 나분 7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이제 오행수로는 오행수 여기서 7이지만 같은 오행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따로 다른 개념으로의 칠수가 주어진다. 오행수로는 7로 되지만 여기 선천수 나분 오행을 뽑아낼 때 선천수 운영도 칠수가 된다. 근데 그 보는 방법은 이 오행수와는 다르다. 또 여기 선천수 천간의 순번대로 주어진 삼수는 기문 둔갑에 응용하는 것이고 여기의 선천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화 역수나 또는 기타 이제 거기 매화 역수와 비슷한 다른 수를 뽑아내서 보는 그런 그 역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혹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죠. 하지만 여기는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이런 것도 있다. 또는 나부모행은 사주 명량에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나부모행을 뽑아낼 때는 이 수를 절대로 적용을 한다. 저 수를 적용하지 않고는 나부모행을 뽑아낼 수 없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오행수와 선천수와 나부모행을 뽑아낼 때의 선천수 각자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병화라는 이 간의 천간에서 이렇게 조인다. 음양을 논할 때 음양 오행을 논할 때는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즉 음양을 논할 때는 양의로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 논할 때는 화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합해서 양화라고 하는 것이다. 오행수로는 칠수요, 선천수로는 삼수요, 나부오행 선천수로는 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로는 남방에 해당이 된다. 남방에 해당이 되는데 이궁에 드는데 이궁에는 병호정 즉 이궁에는 병과 정이 배속되어 있는데 이궁은 정남방으로서의 배속된 부분은 방위로서는 남방으로 보는 것이다. 방위로는 색으로는 화는 이제 적색이 해당이 되니까 적색에 해당이 된다. 병호정과 병정과 사오가 난 이제 화에 해당이 되니까 같이 병과 정과 오와 화는 이제 천간 병정과 지지의 사오는 색깔로는 적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색깔로는 볼 수 있고요. 천간합으로는 병이 천간에 신을 합해서 병신합이 된다. 병신합이 되는데 이것은 10단금론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단지 천간합을 논할 때는 병신합이 주어진다. 병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병신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제 정간충으로는 병이 임을 만나면 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정간충이죠. 그래서 병이 천간에 임을 만나면 정간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충론도 별도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정간충이라는 것은 병이 임을 만나면 충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간충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볼 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사주 구조에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병이니까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해서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해서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육시화갑 속에 병이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된다. 이걸 이제 육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병의 일간이라고 사주가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일간일 경우일 수도 있고 연간일 수도 있고 병의 등령 득세 그래서 병의 등령, 득지, 득세를 논하자면 즉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가지고 병일간이 됐든 연주에 이렇게 인생이 됐든 상관이 됐든 어떤 병이 주어져서 병의 등령, 득지, 득세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로 논아서 등령과 득지와 득세를 논해서 강약을 살필 수 있다. 그래서 병의 등령지는 월지, 이제 월지에 여기 월주라면 월지가 해당이 되죠. 월지에 사오 인묘, 이제 인묘는 이제 생하는 것인데 인성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정석으로는 사오가 있어야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인중에 병화가 있죠. 그래서 묘는 인생이 되고 인중 병화가 있어서 묘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등령이라고 하는데 정석으로는 사오를 등령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등령으로 포함해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가불도 마찬가지죠. 가불도 해자를 보면은 월지 해자를 보면은 그것도 등령이라고 하는데 정석으로는 인묘를 등령이라 하고 해는 이제 아주 근접해서 보긴 하는데 만약에 가버릴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해자월은 이제 생하는 부분이니까 등령이라고 하지만은 정석으로는 이제 가버릴 경우는 인묘와 정석은 등령이 되고 이거는 병이니까 병의 등령은 사오가 등령이 되는데 인묘도 등령지로 보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월지에서 사오 인묘를 보면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석으로는 사오를 보면 등령이라고 하는데 인묘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득지는 이제 사오미 인수를 지지에 만날 때 월지를 포함해서 만나면 더욱 득지가 강한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개의 지지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득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지장간 이제 득지의 개념은 이제 지장간의 개념인데 지장간의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병이 사오미 인호술 속에 이제 지장간 속에 사오미 인술에는 화가 들어있죠. 화 지장간 속에는 화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오미 인호술 이렇게 이제 합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지만 요가 있으니까 사오미 인수를 만났을 경우는 이걸 통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지장간의 개념이다. 이것은 이제 병의 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병의 뿌리를 만났다. 병이 뿌리를 두었다. 또는 통분됐다. 그는 이제 뿌리 근자죠. 이제 즉 뿌리가 활성화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개념은 지장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만났을 경우를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득세는
이제 득세죠. 득세는 천간에 병일간일 경우, 병일간이다. 예를 들어서 병일간이다 했을 경우는 나머지 천간에 여가 이제 병이죠. 병일간 일주니까 이건 일주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천간에 병이나 병이나 정이 있을 경우, 을이 아니라 병이나 정이 있을 경우, 천간에 병이 있던 정이 있던 여기 시주에 정이 있던 병이 있던 이랬을 경우 병일간이 다른 천간의 병정을 만났을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득세라고 한다. 다시 보자면은 병의 등령지는 반드시 월지에 사오나 인묘를 만났을 때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사오를 만난 것이 정석인 등령지이지만 인묘는 이제 생하는 것이죠. 생해서 이것도 등령으로 보기도 한다. 이제 앞전 가벌에는 이런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가벌도 해자월의 경우는 등령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석으로는 인묘를 보아야 등령지라고 하는 것이다. 또 득지는 지지에 사오미나 인수를 보았을 때 월쥐에 사오미나 인술이 들어서 보면은 득지가 이제 왕성해지는 것이고, 근데 지장간의 개념이다. 사의 지장간, 오의 지장간, 미의 지장간, 인의 지장간, 수의 지장간 속에는 화가 들어있죠. 화가 들어있는데 이걸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의 근, 즉 병이 뿌리를 보았다. 즉 병이 그 뿌리, 즉 뿌리가 왕성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털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득세는 병일간이 타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을 때 병일간이 타의 천간에 이제 시천간이나 월천간이나 연천간에 병이나 정을 보았을 때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의 등령, 득지, 득세 여기에 대한 건데 강약을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 또는 크게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잘 숙지하시면 좋은 사주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이제 병이 6개 이제 지지를 만나는데 역시 여기도 신자진 수국과 인옷을 이 화국을 두 개의 삼합을 만나는데 역시 여기도 역마, 도화, 겁살, 망신, 수옥살죠. 이를 논할 때에는 역시 신자진과 인옷을 화학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신자진은 병자일과 병진일과 병신일, 이제 신자진 수국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병인일과 병호일과 병술일은 인옷을 화학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병자, 병진, 병신일은 신자진 수국을 활용해서 보는데, 역마는 신의 충지, 인이 역마가 되고, 또 병자, 병진, 병신이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에는 도화는 유가 도화되는 것이고, 도화죠. 신자진 수국에 또 겁살은 사가 겁살이 되고, 망신은 해가 망신이 되고, 또 수옥살은 오가 수옥살이 되죠. 그래서 인옷을 화국이 주어지는 것은 병인, 병호, 병술이죠. 병인, 병호 이제 인옷을 화학을 이제 삼합을 활용해서 역마는 이제 신이 되고, 도화는 묘가 되고, 겁살은 해가 되고, 망신은 사가 되고, 수옥은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를 크게 쉽게 보는 법, 삼합을 통해서 쉽게 보는 법. 그래서 신자진 인옷을 삼합을 활용해서 이거 신사를 한번 보는 것이다. 쉽게 5가지만 추려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을 통해서 지를 통해서 60화갑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관살, 천부살, 태극기인살, 천을기인살, 살이 아니라 천을기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삼기기인 이런 것들이 다 살필 수 있는데 우선 병에 관한 것도 병이 지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빠른 방법으로 쉽게 보는 법, 신자진, 인호술, 삼합을 활용해서 이렇게 역마, 도화, 급살, 망신, 수옥살 이렇게 이제 쉽게 5가지만 줄여서 볼 수 있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들은 사실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쉽게 어떤 한 부분들은 쉽게 빨리 이해도 안 되고 빨리 습득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연습을 통해서 보다는 복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정관 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봤고 다음에 이제 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관을 다 끝나면은 지지에 관한 것도 역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기초적인 부분들 이제 10단금이라 이게 정관합이죠. 정관합에 관한 것, 정관충에 관한 것 또는 삼합에 관한 것 우리가 이제 신살 이제 형충파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전 영상에 이렇게 이제 성립된 과정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히 활용하는 법, 실전 사주 풀이에서 사용하는 법을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죠. 실전 사주풀이 전 영상의 실전 사주풀이는 뭐 신살 응용하는 법이나 또 이런 것들 응용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격국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격국이 있는 사주 없는 사주 이게 좀 지위가 높은 사주 오히려 평상인 사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도 다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또 생각이 돼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 즉 기초적인 부분인데 빠진 부분들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